여러분 반갑습니다.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. 고현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. 네, 자 밀떡 시작됐고 이게 뭐 밀떡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눈여겨 보실 만한 뉴스가 있었죠. 예. 그렇죠. 북러 정상이 만났고 그게 뭐 여러 뉴스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뭐 정치적인 분야, 경제적인 분야, 군사적인 분야 뭐 대단히 많을 텐데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좀 짧게라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밀떡이니까 우리는 이제 밀리터리 쪽에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둘이 만나는 걸 뉴스로 보셨죠? 네, 둘이 같이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? 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.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던 네, 것 같아요. 그렇죠. 서로 운전을 나눠가며 하며. 네. 무슨 투어하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것도 차가 굉장히 비싼 거라고요. 그렇죠. 네. 뭐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어찌됐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의 그 속내가 있을 것인데 그 속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밀리 위주로. 그렇죠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상이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잖아요. 네. 그 조약 이후에 우리의 대응, 네, 그렇죠. 그리고 우리의 대응 이후에 또 러시아의 대응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의 대응 중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했던 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. 그 얘기는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한 발 디디게 된다. 제가 역사상으로 볼 때 원하는 상황에 이렇게 통제해서 발을 빼고 넣고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우리가 일단 발을 디디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발을 빼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,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뭐 아시는 것처럼 살상 무기 제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살상용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들은 직접 쓰지는 않았으나 무기 제공의 재검토라는 표현 자체가 이 살상용 무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동안에 제공한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뭐 방탄조끼랄지 그리고 좀 무기 체계에 가깝다고 하면은 장애물 개척 전차, 그렇죠. 코뿔소 같은 그렇죠. 거 그건 제공됐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도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준의 레드라인이 있었는데 그 레드라인을 넘으면 이러한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걸 이제 어나운스 했는데 역시 그게 우리도 좀 국제 정세를 읽기는 읽는 것 같아요. 잘. 왜냐하면 러시아의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. 예. 러시아의 반응이 굉장히 좀 당황했다라는 저는 인식을 깊게 받았는데 우선 푸틴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베트남 방문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얼추했고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외무부 차관이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신경 쓴다는 얘기고.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디펜스 내지 공격적인 또 이야기는 했죠. 만약에 제공한다면 좀 더 이제 무기다운 무기들을 제공한다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. 예. 반응을 보이겠다라는 건데. 자, 뭐 이거는 해석을 하는 것은 뭐 국제 정세나 외교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렇죠.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해석이 필요한 거겠지만 그냥 저희는 심플하게 자, 무기 재검토 요 5글자만 보자고요. 그럼 재검토한다는 건 어떤 무기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느냐?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방어구 위주의 어떤 제공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공격용이 될 거 아니에요? 뭐 맞습니다. 말하는 무기라는 것 자체가. 맞습니다.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는 무기 체계가 직접 들어간다는 건데 뭐 예상을 감히 해본다면은 우선 제일 러시아가 입장에서 신경 쓰일 게 뭔가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제일 다급한 게 뭔가 했을 때 바로 탄약이에요. 그렇죠. 탄약 중에서도 155mm. 화력입니다. 화력에서 너무나 밀리고 있어요. 지금 저쪽에서 한 10발 쏘면 저쪽이라는 얘기는 이제 러시아가 10발 쏘면 우크라이나는 한두 발을 반격하는 정도예요. 예를 들어서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155mm 포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이거를 서방권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서방권에서 바로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현재로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. 대한민국밖에 없고
그렇다고 했을 때 서방권 특히 나토에서 자금이 있잖아요. 그걸 활용해서 예. 또는 러시아 자산을 갖다가 지금 동결했는데 그 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산하면서 우리 쪽에 150mm 포탄이 들어간다 했을 때 러시아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고 이렇다면은 전선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밀릴 수가 있거든요. 러시아가. 그래서 다급한 거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공격용으로 간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K9 자주포도 가능합니다. 그렇죠. 뭐 지금 폴란드에도 가 있는데 폴란드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또 다른 그렇죠. 수출을 한다든가 하면서 우회해서? 지원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뭐 완전 레드라인을 넘어서 북한에다가 첨단 무기를 제공하거나 내지금 기술을 제공했을 때는 우리도 이제 꺼리낄 게 없는 거죠.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거죠. 그걸 중단할 때까지는 우리도 제공하겠다. 이렇게 가면은 알 수 없어요. 우크라이나전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105mm 포탄도 사실은 좀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105mm 포탄 그리고 우리 자주화된 105mm 그 포탄을 쓸 수 있는 풍익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 그것도 명단에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천무다련장 그다음에 천궁 러시아가 이제 계속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대공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어쨌든 부족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풍익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상 네.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장 전역에서는 그렇게 뭐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다연장 발사대 천무가 네.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겠죠. 그렇죠. 거기에다가 이제 천무에 들어가는 지대지 미사일 TBM급의 전술 미사일이 들어간다? 이건 뭐 완전 늘 얘기하는 게임 체인저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따지면은 300km 이상의 적 후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정말 대단한 거죠. 그리고 항공 무기 체계도 네. 우리가 굉장히 운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물론이죠. 국가 중에 네. 하나예요. 뭐 액티브성을 갖다가 봤을 때 굉장히 상위 랭킹에 있는 군사 강국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품들을 제공할 수가 있죠. 바로 F-16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부품을 제공한다 했을 때 상당한 이점이 있겠죠. 맞다. 우크라이나는. 그 생각을 못했네요. 네. 사실은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이제 오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. 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걱정스러운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.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외교 정책 또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기조라는 것이 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북러가 정상이 만나고 거기서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니 또 러시아에서 또 대응이 나오고 어찌됐건 무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이고요.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진행이 될지 전개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수많은 변수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미 대선이 되지 않을까. 미 대선 그리고 러시아가 하기 나름 직접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렇죠. 실질적으로 그렇죠. 예. 행동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. 사실은 그들이 했던 대화 중에 저는 가장 주목했던 게 그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신들끼리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? 뭐 화폐 같은 것도 뭐 루블이 그쪽에서 결제가 그렇죠. 되게끔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는 건데 그럼 국제사회가 뭔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을 것이냐. 이게 결국 그런 게 없이 힘과 힘으로만 부딪히면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.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예, 냉전, 신냉전 이런 얘기 하던데 여름에는 냉면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렇습니다. 냉면 맛있습니다. 오늘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죠. 예. 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국익이다. 그렇죠.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끝낼까요? 네. 끝내시죠.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